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소년을 읽다입니다. 소년을 읽다는 서현숙 지음 4계절이 편했습니다. 이 앞에 날개에 서현숙님 소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절반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살고 있다. 알고 보면 뼛속 깊이 재미주의자, 공무원 사회에서 지루한 얼굴로 살 뻔했는데 가슴 설레는 재미난 일을 만났다. 이 책 같이 읽을래? 라는 말로 아이들을 책의 세계로 이끄는 일이다. 덕분에 직업이 삶이고 삶이 직업인 시절을 즐기고 있다. 2019년 우연히 소년원에서 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고 소년원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었다. 2020 청소년 책의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책 읽는 소년원을 꾸려나갔다. 지은 책으로 독서 동아리 100개면 학교가 바뀐다. 공서가 있다. 저는 이 소년을 읽다 서현숙님 같은 선생님이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을 접점해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 책은 1년 동안 서현숙 선생님과 소년원 아이들, 그 안에서 소년원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곳. 지금 거기에 있을 소년에게 미안하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얼굴 내밀고 글이나 몇 줄 읽다가 오는 국어선생 주제에 엄살 피우는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나 역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른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저는 서현숙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강압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지만 아이들에게 환대를 알게 한 이 선생님을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존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읽겠습니다. 이 책은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곳곳에 너무나 따뜻해서 울컥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너무 따뜻하게 봤던 내용 읽어드릴게요. 서현숙 선생님은 아이들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겼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추상적 존재가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타인에게 고통을 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삶의 맥락을 지닌 존재였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말이다. 쓰레기도 인간 말종도 아닌 그저 소년일 뿐이었다. 만나면 수줍게 웃고 시를 외울 때면 눈빛이 순해지는 소년. 자신이 읽은 책의 작가를 만나기 전에는 설레고 작가를 만나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느라 수다쟁이가 되는 학생이었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영혼의 뿌리까지 어쩌지 못하게 병든 존재는 아니었다. 맑은 얼굴과 순진한 마음의 결까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되고 망가지지 않았던 거다. 내가 만난 소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줘야겠다는 용기를 내게 된 까닭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이 있는 만남, 책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는 만남, 이런 만남의 힘이 모르지 않다는 것을, 단단하다는 것을 머리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 이 기록의 한계는 한계대로 남겨둔다. 빈 곳은 억지로 메우지 않고 구멍으로 비워둔다. 한계와 빈틈을 비집고 나오는 물음표에 의미를 두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나의 미미한 변화를 알아준다면, 사회에 물음표 하나 던져준다면 기쁘겠다. 이 책을 쓴 이유를 서현숙 선생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수업 방식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그 책의 저자를 만나게 해주는데 굉장히 애쓰셨고, 아이들에게 그 삭막한 소년원이란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과 성의를 다하셨습니다. 그럼 인상적이게 읽었던 부분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온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방문객. 얘들아, 이 시 어때? 좋아요. 이 대답은 의례적일 때가 많다. 그래도 나빠요 보다는 나으니까. 그래, 우리가 만난 것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도훈이를 만난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의 도훈이를 만난 거잖아.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니, 그치? 예, 그런데 선생님, 환대가 뭐예요?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대접한다는 의미야. 환영의 대접을 한다는 거지. 이런 대접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좋아요. 최근 환대 받아본 경험 있니? 아니요. 참, 여기 국어 시간에 오면 환대 받아요. 선생님한테. 내 마음을 그렇게 여겨주니 고맙다. 너희들 하나하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닌 어마어마한 존재니까 환대해야지. 김동식 작가님 왔을 때 주제도서 퀴즈나 작가님 소개를 미리 준비했잖아. 왜 그랬을까? 작가님을 환대하려고요. 맞아. 영특해. 이번에는 잔일이 형을 환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볼까? 네. 박찬일 작가님 오셨을 때 이 시 낭송해드리면 어때? 좋아요. 이 시는 찬일이 형을 맞이하는 시가 되었다.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를 쓴 박찬일 작가를 맞이할 때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책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서로에게 말하는 것은 마음을 들키는 좋은 방법이다.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단 한 줄의 인상 깊은 문장을 쓰면 저자의 마음이 아닌 책을 읽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박찬일 작가와의 대화에서 그 만남에서 주제배, 그러니까 그 책 안에 박찬일 작가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이 주제배입니다. 그 내용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진의 레스토랑 예쁘지? 저기가 주제배가 운영하는 시칠리아 식당의 정원이야. 야외 테이블에서 저녁 먹으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과 저기에 가게 되면 내가 소개해서 왔다고 주제배에게 꼭 말해. 아마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줄 거야. 의도를 지닌 이야기였다. 그렇게 짐작되었다. 소년의 마음에 하고 싶은 일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무작정 방치하지 않는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으든 공부를 하든 어떤 노력이건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길 안의 삶을 살게 된다. 박찬일 작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저 슬쩍 작은 일 하나 보여주고 이거 하고 싶지 않니? 라는 말을 가만히 건넨다. 그 일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소년들에게 맑은 물로 스미고 있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이 작가의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선생이면 참 좋겠는데요. 어른의 역할은 무엇일까? 세상과 삶의 이야기를 어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어른의 일 중 하나가 아닐까? 몸도 생각도 덜 여문 사람들을 곁에 앉혀두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오늘 나는 따뜻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작가는 아이들이 아직 겪어보지 않은 낯선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세계에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모험도 있고 얕은 탄성이 나오는 멋진 모습도 있다. 몸에서 소금이 떨어지도록 땀을 흘려야 하는 어른의 일상이기도 했다. 낯선 열풍에 온몸이 아프고 외롭기도 한 세계였다. 아이들은 어른의 너른 품에 안긴 것 같은 순진하고 안온한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그 낯선 세계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소년의 마음에 꿈이 하나 생겼다. 언젠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칠리아 주제배 아저씨 레스토랑을 찾아가야지. 찬일이 형이 소개해서 왔다고 해야지. 마리아 아줌마는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정원의 테이블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최고로 근사한 저녁을 먹어야지. 이 꿈이 아이들이 걷게 될 삶의 길 곳곳에 숨겨진 즐거운 일 중 하나가 되면 좋겠다. 살아가는 일은 고단하기도 하지만 곳곳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숨겨져 있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배우면 좋겠다. 다음은 독서 동아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담긴 글입니다. 독서 동아리의 본래 영혼은 강제 아닌 자유, 학습이 아닌 놀이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집착하지 않는다. 수준 있는 책, 점차 심화하는 독서를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놀고 싶은가가 관건이다. 오늘 재밌게 놀아야 내일 또 놀고 싶다. 체계적으로 놀아야 해. 꾸준히 놀아야 해. 이런 강요는 놀이에 조화롭지 않다. 독서 동아리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들은 놀 때 꾸준함과 체계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놀이는 그저 오늘 재밌게 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다. 책꽂이를, 독서 모습을, 책 대화 장면을 직접 볼 수 없어서 다행인지도 모른다. 직접 보면 성에 안 찰 수도 있다. 교사병이 도져서 막 지도하고 싶어질 것이다. 어떤 책은 방석으로 혹은 운동 도구로 쓰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것이 틀림없다. 신비주의 독서 동아리가 오늘이라도 이제 그만할래요 해도 좋다. 다른 방 아이들이 독서 동아리를 부러워해서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좋다. 지속성과 규모, 확산에 집착하는 것 또한 독서 동아리의 영혼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재미나게 길을 가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소년의 마음 정중앙에 서게 되었다. 다음은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담긴 글입니다. 요즘 학교는 공간 혁신, 감성 디자인 사업 등을 하면서 교실을 비롯한 학교 공간이 아름다워지고 있다. 사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를 반영해 공간을 구성하려고 애쓴다. 공간을 사용할 아이들을 공간의 주체로 세우려는 것이다. 소년원은 교도소인가? 아니다. 교정과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교육기관이라 보기 어렵다. 교육기관은 공간도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공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공간은 그저 공간이 아닌 것이다. 따뜻한 공간에서 나오는 기운은 사람의 몸에 영혼에 스민다. 이 스밈이 축적되어야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소설 새벽. 당신들 모두에게 미안해진다. 마음 편안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곳. 지금 거기에 있을 소년에게 미안하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얼굴 내밀고 글이나 몇 줄 읽다가 오는 국어선생 주제에 엄살 피우는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나 역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른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다음은 어른들이 아이들 옆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동수도 나쁜 애 아니거든요. 욱하는 감정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그렇죠. 누가 동수 옆에서 선생님처럼 다정하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녀석 마음이 순해질 텐데. 소년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어른인 나에게도 그런 존재는 필요하다. 나의 마음을 순하게 만드는 사람. 사납고 날선 마음의 결을 조용히 빗질해서 얌전하게 만드는 사람. 싸우듯이 살다가도 팔다리에 긴장 풀고 몸도 마음도 평평하게 눕게 만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하나 없다면 누구도 멀쩡하게 살아가기 힘들다. 소년에게는 더 절실한 존재, 사무치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다음은 다 이어져 있더라 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생각할수록 다 이어져 있다. 깜깜한 작업장에서 혼자 몸을 구부려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밑에 쌓인 낙탄을 긁어내다 숨진 김용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전동 열차에 치여 사망한 김군. 장시간 노동과 사내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 실습생 김동준. 비오는 날이면 작은 상자는 품 안에, 큰 상자는 비닐로 싸서 옮기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는 택배 배달하느니.
아무 이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질주하며 누군가가 기다리는 무엇을 전달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일하는 손이다. 그리고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마디와 마디로 분절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이들이 땀 흘린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일의 위험으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기계가 아닌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몸도 마음도 파손 직전의 지경에 처한 것은 아닌지, 혹 몇 번 쓰고 버릴 거니까 그냥 쓰라고 라는 목소리가 세상에 쩌렁쩌렁한 건 아닌지 미심쩍다, 수상스럽다. 마지막으로 철민이라는 아이에게 쓴 선생님의 바람이 담긴 글로 함께 읽기 마무리합니다. 철민아, 지난 여름에 너를 만났을 때 네가 처음으로 외운 시가 풀꽃이었잖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심드렁하게 읽더니 네가 그랬어. 저는 한 번만 봐도 예쁜 사람이라고. 그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는 귀엽고 예뻤어. 세상에 나가서 네게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도 너를 그런 존재로 여겼으면 좋겠다. 한 번만 봐도 예쁜 존재.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오래오래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 혼자 걷지 말고 서로를 어여삐 여기는 사람들과 많이 웃고 자주 손잡아주며 살기를 기도할게. 함께 공부한 세 계절,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 철민이와 함께여서 많이 웃었다. 문신하게 되면 꼭 등 중앙에 호랑이 그림으로 할게. 욕할 일이 있으면 목소리는 반드시 낮게 깔게. 안녕. 아이들에게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 철민이라는 아이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는 문신한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로는 아이 중 한 명이 물고기 문신이 온몸에 있어서 별명이 아쿠아리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책은 유머를 놓지 않는, 정말 어두운 환경이지만 유머를 놓지 않는 선생님을 통해서 밝고 또 맑은 세상을 꿈꾸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 너무 추천드려요. 특히 아이들을 만나는 공간에 계신 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함께 읽기 39번째 시간 소년을 읽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